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타민은 열정이라고 합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내과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한정열이기 때문에 거꾸로 열정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내과를 개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 B형 간염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5개의 소제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B형 간염의 감염 경로와 자연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한간암회 만성 B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였습니다. 우선 간의 위치는 우측 상복부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진찰할 때 간은 만져지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만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몸에 중요한 심장이나 폐는 늑골이 이렇게 싸고 있죠. 마찬가지로 간도 늑골 속에 들어있어서 늑골로부터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이겠죠. 정상적으로 만지지 않지만 간이 만져지는 경우는 대부분은 병적입니다. 그중에 이제 간과 관련된 것으로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부은 경우가 있고요. 또 간 경변이 생기면 간의 한쪽이 위축이 되면서 반대쪽이 커지면서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암이 클 때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이 만져지면 정상은 아니고 병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간은 우측 상복부에 있고 만져지지 않는 게 맞습니다. 간 검사를 할 때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초음파죠. 초음파는 이 그림에서 보이는 간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비장, 그리고 간 밑에 있는 담낭과 담도 이 사이를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는 췌장, 그 양치에 있는 신장을 한꺼번에 초음파를 할 때 보게 됩니다. 간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인데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엽, 반대쪽은 좌엽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인대로 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초음파를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봅니다. B형 간염의 감염 경로는 두 가지의 경로가 있지만 거의 전부는 이제 수직 감염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서 혈액을 통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경우는 요즘에는 없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수평 감염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전부 다 현재 치료 중인 분들은 수직 감염입니다. 엄마가 이제 B형 간염이 있고 태어날 때 엄마 산도를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이때 다치게 되죠. 그러면서 엄마 피가 이제 신생아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직 감염이라고 합니다. 모자 감염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 이게 vertical transmission이어서 수직 감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 감염이 되면 우선 면역 관용기부터서 우선 수직 감염이 되면 약 90%는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낫지 못하고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게 5개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면역 관용기입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E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 면역 비활동기, E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 S항원 소실기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나눠지는데 면역 관용기, 그 다음에 E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를 예전에는 면역 제거기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조절기, 그 다음에 재활성화기, S항원 소실기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말은 다 붙어 있잖아요. 이 면역이라고 하는 말은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뜻이 주로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요.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B형 간염 바이러스 인지한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제거하려고 보니까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 세포의 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다 보니까 간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이죠. 네? 이러한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관용을 베푼다 해서 면역 관용기, 그러면 이제 간 손상이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제거기는 드디어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지를 하고서. 그러니까 간 손상이 되면서 간 기능이 올라가고 바이러스 양은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제거되니까. 바이러스 양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또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를 또 제거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면역 비활동기 제거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바이러스가 증식하면 이것을 면역 세포가 알아가지고 다시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다 보니까 간 손상이 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여기를 재활성화기 이런 말을 씁니다. 즉 면역 제거기가 한 번 더 오는 것이죠. 그래서 재활성화기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은 그래도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겠죠. 이쪽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쪽입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으로 나이에 따라서 B형 간염이 진행하는 이렇게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면역 활동기 그랬죠. 여기는 비활동기고 관용기고,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활동한다 그러니까 간 손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 기능 검사도 올라가고 염증이 있고 나면 그 자리에 섬유화가 생기죠. 그래서 질환이 진행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기는 치료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B형 간염 과정 중에서 두 번째하고 네 번째인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염에서 간 경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치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표를 좀 단순하게 해보면, 자, 면역 관용기에서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 그 다음에 면역 비활동기, 그리고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 S양원 소실 이렇게 5개 단계로 나눠지는데, 두 번째, 네 번째 단계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그 시기, 간 손상이 생긴 이 시기는 간염에서 간 경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때가 되겠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때문에 간염이 생기게 되고, 간염이 생기게 되면 그 자리에 섬유화가 생기게 됩니다. 섬유화는 우리가 다치게 되면 다친 자리에 흉이 생기잖아요. 보기 싫은 좀 하얀 흉이 생기죠. 그것이 바로 섬유화입니다. 섬유화가 심한 것은 화상입니다. 불에 띄고 나면 그 자리에 딱딱한 섬유화 조직이 생기죠. 간에도 그런 조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부가 다치고 하면 아프지만 간은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섬유화가 생겨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유화가 많이 생겨버린 간 경변이 와도 아프지 않고요. 사실 또 간암이 와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죠. 약간 B형 간염은 간염에서 섬유화가 많아지면 간 경변, 더 많아져 버리면 이제 간이 기능을 못 해버리는 간 부전 상태인 비대상성 간 경변, 그리고 이제 간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 경변이 오기 전에 치료해야만이 간 부전이나 간암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에 B형 간염을 치료하는 것이 다른 모든 병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B형 간염을 잘 치료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간암의 원인의 70%는 B형 간염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C형 간염하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간질환, 그 다음에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지금은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10%씩 해서 100%입니다. 그래서 간에 생기는 간염은 최종의 종착역이 간 경변입니다. 간 경변이 오면 간암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고,
복수도 차고 황달도 오고 식도정맥류가 생기는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간경변이 오기 전에 간염 상태에서 약을 잘 써서 질환이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다음에 간암이 있는 사람의 약 4분의 3은 간경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경변이 생기면 간암이 쉽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간경변이 오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2018년도 간세포 암종의 그 발생을 보면은요. 밑에는 10대, 20대, 30대, 40대 어떻습니까? 갑자기 올라가죠. 50대는 더 올라가 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선형이 아니고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간암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40세부터서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이 있으면 1년에 수차례 국가검진에서 간암 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검사하는 것이 피검사로 간암 표지자 검사인 알파피토 단백하고 간 초음파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암이 생긴다 하더라도 초기에 찾아서 완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즉 B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즉 유병 기간이 길수록 간암이 증가를 하는데 다른 모든 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도 조절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병의 유병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B형 간염의 진행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요. 면역 관용기에서 면역 제거기로 가는 것은 대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넘어갈 때 간 손상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다 보니까 간 세포가 손상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바이러스 양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를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하고 바이러스 간에 휴전을 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면역 조절기. 그러다가 다시 또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세포 독성 T 세포가 다시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간을 손상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네 번째 단계는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를 내가 어떤 증상이 있고 이렇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검사하지 않으면 간은 증상이 없는 장기라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만성 B형 간염의 자연 경과를 보았는데 이 자연 경과 중에 언제 치료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면역이라고 하는 말은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말이 주로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관용을 베풀거나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활동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단계는 굳이 치료가 필요 없겠죠. 두 번째, 네 번째는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즉 바이러스를 제거하다 보니까 간 손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 기능 검사가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간 손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바이러스가 제거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이때는 다시 또 바이러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네 번째 시기는 이것이 바로 치료하는 시기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이때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두 번째, 네 번째 시기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검사가 있는데요. 이항원이 양성인가 음성인가 조금 전에 이항원 양성 면역활동기, 이항원 음성 면역활동기가 있었죠. 바이러스 양이 어떤가 그다음에 면역활동기는 대개 간 기능 검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간 기능 검사 AST, ALT, 감마 GTP 그다음에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한다 했었죠. 혹시 간경변이 있는가 이것은 여러 가지 그 영상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B형 간염을 치료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간암 예방에 있습니다. 예전처럼 약을 쓰기 때문에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진행은 많이 줄어버렸고요. 결국에는 이제 B형 간염을 가지고 사는 기간이 길어졌죠. 유병 기간이 길다 보니까 간암 위험성은 점차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치료해야 할 시기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이 양은 양성인가 음성인가 알아야 되고요. 바이러스 양을 알아야 되고 간 기능 검사를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간염인지 간경변인지 이런 상태를 알아야지 두 번째, 네 번째 단계로 이제 판단이 되면은 약을 바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대한간암기 만성 B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을 때 예전에는 간경변이라 하더라도 바이러스 양이 2000 인터내셔널 유닛, 2000 단위 이상일 때 보험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보험으로 약을 먹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죠. 그리고 이 양은 양성 면역 활동기 때는 바이러스 양이 2만 단위 이상이면서 간 기능이 정상의 2배 이상, 정상을 40으로 보기 때문에 80 이상. 그다음에 2배 이하는요. 간 기능이 정상일 수도 있고 1 내지 2배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2배 이하 그리고 정상 이상 40에서 80 사이인 경우하고 정상인 경우가 있겠는데요. 이 양은 음성 면역 활동기는 바이러스 양만 다릅니다. 2000 단위 이상이고 간 기능이 2배 이상. 요럴 때 치료하라고 했고요. 2배 이하인 경우를 여러 가지 그 임상 연구에서 득실이 밝혀져야지 우리가 약을 쓸 텐데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색 지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레이 존이라고 했는데요. 회색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잖아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약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요. 2023년도에 보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치료 지침보다도 보험 기준이 좀 빨리 나간 것이죠. 이때 보니까 회색 지대를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인 40 미만하고 1배에서 2배인 40에서 80 사이인 경우 이 양은 음성 면역 활동기도 이런 건 바이러스 양이나 간 기능 검사가 2배 이상 할 때는 보험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간 기능 검사가 40에서 80 사이인 이 경우 회색 지대에서도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을 넘는 경우 이 경우에 일부 보험을 해줍니다. 보험을 하게 되는 경우는 질환이 좀 진행되었을 때입니다. 섬유화 스캔을 해서 섬유화 스캔 점수가 7.5 이상인 이름하여 의미 있는 섬유화가 있을 때는 보험이 됩니다. 상당히 진행됐을 때 보험을 해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험 기준은요 말씀드렸는데요. 대상성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만 하면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이어도 보험으로 처방을 합니다. 간염의 경우에 있어서 80 이상이면 치료하는데 바이러스 양이 많고 그러면 치료하는데 간 기능 검사가 40에서 80인 경우 바이러스 양은 많은데 80이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섬유화 스캔을 해서 F2 즉 의미 있는 섬유화 스캔 검사를 하면 7.5 정도 됩니다. 그 이상이면 보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렵죠. 요양 급여 기준이 너무 어렵습니다. 의사들도 어렵고요. 이것을 환자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좀 쉽게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 이유는요. B형 간염 하니까 염증성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간 수치를 중요하게 해서 간 수치가 높은 사람만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성 B형 간염이라고 하는 것은 암이 생기는 병이잖아요. 바이러스 itself disease예요. 바이러스 그 자체를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 수치를 보고 염증이 많은 사람만 보험으로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요양급여 기준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임상에서 증명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B형 간염은 5개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네 번째 단계는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고 이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검사를 해서 이 시기에 들어있나를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만성 B형 간염 치료할 때 첫 번째로 선택하는 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전부 다 대한간학회 진료 가이드라인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제픽스는 국내에서 1999년에 처음으로 처방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6년 정도 되었네요. 쭉 항바렛에 써온 지가 26년입니다. 그 뒤로 이제 바라쿠르드, 비리어드, 베아몰리드, 베지보 이런 약들이 나왔는데요. 성분명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품명으로 말씀드린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베아몰리드 같은 약은 이제 나온 지 5년이 되었기 때문에 대개 5년이 되게 되면은 특허가 풀립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회사들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베아몰리드 제네릭이라고 합니다. 약들의 제네릭이라고 하는데요. 제네릭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하기 때문에 효과와 안전성에서 같은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순차적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B형 간염 약제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약을 사용했을 때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는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치료에서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했었을 때 이 돌연변이가 자꾸 생겼었죠. 그러니까 계속 예방접종을 바꿔가면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약제를 사용했을 때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약에 저항을 합니다. 약이 듣지 않게 되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겨버리면 약의 효과가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지 않는 약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약제들은요. 이런 약제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초기에 약제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 약제들은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약제를 사용을 할 때는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약이 효과가 나기 시작하면은 돌연변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효과가 갑니다.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은 상태를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아몰리드, 비리어드, 바라쿠르드, 베지보와 같은 약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로 캄 연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초의 B형 간염 치료제인 제픽스의 효과를 본 연구입니다. 시로시스 앤드 라미브디 모노테라피의 앞자를 따서 CALM 캄 연구라고 합니다. 9개의 나라에서 병원 41개 센터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 검출되는 간경변 환자 651명을 약 3년 정도 관찰하였습니다. DNA가 검출된 HBV DNA는요, 바이러스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B형 간염.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는 간경변 환자 651명을 한 구는 제픽스, 한 구는 제픽스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제픽스가 아닌 가짜 약을 투약한 군으로 보고요. 약의 효능을 보기 위해서 2대 1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동안 관찰하는 도중에 돌연변이가 생긴 군이 있고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은 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년 동안에 이러한 것이 생기는가를 보는 것이죠. 간 부전, 그러니까 복수차고 황달오고 간성 혼수가 오는 이러한 비대상성 간경변 또는 간세포암, 간 관련 사망, 식도정맥류 출혈, 그 다음에 비대상성 간경변이 오면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이 옵니다. 이런 5가지를 치료 종료점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약의 효능이 밝혀져 있는데 가짜 약을 쓴다는 것은 매우 비윤리적인 연구죠. 그러나 이 약은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연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개 연구들은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마치 심혈관 질환 연구를 할 때는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약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그 효과를 빨리 알아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교적 중한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 것입니다. 3년 후에 보니까 말씀드린 이 5가지의 치료 종료점에 도달하는 것이 3년 후에
제픽스는 7.8%, 위약은 약 18%에서 약 55%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강경변 환자가 제픽스라는 약을 쓰면 약 55%가 이러한 것이 덜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약을 써야 되겠죠. 그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간암이 되겠습니다. 간암만 보면은 제픽스를 사용한 군에서는 3.9%, 사용하지 않은 군에서는 7.4%가 생기면서 약 절반 정도의 간암을 예방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B형 간염에 의한 사망을 걸면 비대상성 간경변도 있지만 간암 있잖아요. 근데 간암은 50%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니까 3년 동안에 위약군에서는 1차 치료 종료점이 21%가 생겼는데 약제 내성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으면 이것이 5%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러한 1차 치료 종료점에 도달하는 게 13%로 많아져 버립니다. 효과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약제 내성 돌연변이가 생겨버리면 효과가 감소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약제를 선택할 때 약제 내성 돌연변이에 반해서 생기지 않는 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연구들을 보면은요, B형 간염 치료제가 간암을 예방하는 것은 되게 이제 나라나 이런 것에 되게 무관하게 한 60%, 크게는 70%까지도 예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B형 간염 치료제는 매우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사용 중인 약 중에서 현재는 빨간색인 상품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크루드, 비리어드, 베물리드, 베지보 이런 약을 사용하게 되면은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없이 한 번 효과가 나오면 쭉 그 효과를 발휘하면서 간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간경변과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진행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약제 베물리디, 비리어드, 바라크루드, 베지보 이미 이런 약들을 다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약들은요 아주 강력해요. 1년이면 약 95%에서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안전해요. 약제의 부작용 때문에 치료에서 탈락하는 사람 없습니다. 약제 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약값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제 전통적인 이런 장벽이 없어졌기 때문에 B형 간염이 있으면 그냥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이 있고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 나오면 약을 쓰는 게 맞죠. 그리고 원치 않은 사람은 약을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옵트아웃 전략이라 해가지고 B형 간염이 있으면 약을 쓰고 원치 않은 사람은 약을 먹지 않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이 좋긴 한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고 치료해야 할 사람들의 카테고리를 정하고 있죠. 그래서 B형 간염 치료 첫 선택약은 베물리디, 비리어드, 바라크루드, 베지보 이런 약을 사용하시면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발에 생기지 않고 그 효과가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간암 예방 효과는 60%,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진행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약을 선택해서 쭉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만성 B형 간염을 치료하는 그 치료 목표는 무엇이냐 이미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이것은 대만에서 한 B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아주 중요한 역학 연구입니다. 이 연구 이름은 리빌 연구인데요. 리빌 뭔가를 보여주는 연구네요. 보면은 B형 간염 환자들을 관찰하기 시작할 때 바이러스 양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양이 300 카피야 300에서 만에서 10만, 10만에서 100만, 100만 이상 이렇게 나누고 13년 후에 보니까요. 치료를 한 건 아니고요. 13년 후에 보니까 바이러스 양이 적은 사람에 비해서 바이러스 양이 100만 이상인 사람이 13년 후에 보니까 간경변으로의 진행이 약 10배 많고요. 간암도 한 10배 많습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 양이 많으면 간 손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치료는 바이러스 양을 줄여주게 되면은 이런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죠.
자,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버리면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맞죠.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서 간염을 완화시키고 염증이 생기고 나면 그 자리에 섬유가 생기죠. 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섬유화가 생긴 것을 우리가 간경변이라고 그러죠. 간경변, 섬유화가 너무 많아버리면 비대상성 간경변이어서 간 기능을 상실하죠. 알부민을 못 만드니까 붓고 식도 정맥류 출혈이 오게 되고 간성 혼수가 오는 상태, 이런 상태를 비대상성 간경변이라고 하고요. 또 간암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초기 단계에서 억제함으로써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항 바이러스를 이용하면 바로 이 단기 치료 목표에 빨리 도달함으로써 장기적인 치료 목표인 간경변과 간암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상품명으로 베아멀리디, 비리어드, 바라크루드, 베지보, 이러한 약제들은 바로 이 B형 간염의 치료 목표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약입니다. 저는 이런 약들을 B형 간염 치료의 터미네이터라고 부르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치료하면 1년 이내에 95% 정도 B형 간염 바이러스 혈액이 없어집니다. 약제 내성, 세 번째, 약제 내성 돌연변이가 생겨서 치료가 어려운 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치료 도중에 약제 부작용으로 탈락하는 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리어드 같으면 약제 부작용으로 골다공증,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약을 베아멀리드로 바꿔주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더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좋았던 상태로. 그리고 약값이 저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데 치료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보험에서 이 커버하고 있는 그 영역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작년에 나온 베아멀리디 8년 임상 연구입니다. 보면은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 제가 말씀드린 B형 간염의 그 진행 과정 중에 네 번째, 이쪽은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 그러니까 면역 제거기, B형 간염의 그 두 번째 단계죠. 보면은 치료 1년째 베아멀리디를 쓰면 이렇게 쑥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게 95% 정도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기지 않으니까 그대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8년째도요, 98% 정도가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기 치료 목표죠. 이 목표에 도달해야만이 간경변, 간암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 제거기는 바이러스 양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혈액 내에서 없어지는 게 좀 더디긴 하지만 8년째는 약 95%에서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게 되면 간암 예방 효과는 대개 연구마다 다르지만 60%, 크게는 70%까지도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그 치료 목표는 먼저는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야만이 염증과 섬유가 생기지 않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 치료 목표로서 간경변, 비대상성 간경변, 간암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간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B형 간염 치료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항바이러스이고 대부분 이 목표에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입니다. 만성 B형 간염, 간경변증 환자의 간 조직학적 개선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경변 상태에서 내가 치료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아요. 간경변증도 치료하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B형 간염은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질환이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 네 번째 단계는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활동하는 면역활동기입니다. 간이 손상이 되는 시기죠.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하는 시기입니다.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서 간경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B형 간염에서 염증이 생기면 염증이 낫고 난 자리에 섬유화가 생기고
섬유화가 많으면 간경화라고 하죠. 간경변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섬유화가 많아버리면 비대상성 간경변, 그리고 섬유화 조직에서 간암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암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된 것이 바로 간경변입니다. 그러면 간경변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그러면은 간 조직 검사, 그리고 간 초음파,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간 초음파, 그다음에 섬유 스캔, 파이버 스캔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CT, 그리고 MRI를 이용한 MRE라는 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상에서 피 검사로 또 간경화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5가지를 보면서 대상성 간경변인지, 아까 말씀드린 비대상성 간경변인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차일드 분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 검사로도 간경변을 진단하는데, 피부포, 파이버 테스트, 최근 들어서 검진에서들 많이 하는데요. M2BPGI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간경변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간 조직 검사는 골드 스탠다드, 표준이긴 하지만 하진 않죠. 왜냐하면 침습적이기 때문에 아프고 출혈의 위험이 있고 다른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간경변을 진단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까지 검사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다른 병과의 감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바늘을 찌르는데 이 바늘 속에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 속에 들어오는 그 조금 들어온 그 조직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간을 많이 떼내는 건 아닙니다. 바늘 구멍 속에 들어있는 그 조직을 가지고 검사하는 것을 간 조직 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는 건 초음파죠. 가장 왼쪽을 보면 정상 소견을 볼까요? 간 내 혈관들이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보이고, 바깥쪽을 실질이라고 합니다. 이 실질이 가는 모래를 쫙 깔아놓은 것처럼 균일하게 생겼습니다. 만성 간염이 되면은 그 정도에 따라 달라요. 정상하고 간경변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만성 간염이죠. 어찌 보면 정상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찌 보면 간경변처럼 보일 수가 있죠.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네. 만성 간염은 간염 대비 조금 더 거칠게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경변에 대비는 대강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섬유화가 많이 생기면서 섬유화로 이렇게 동글동글 쌓이게 되는 간 내 결절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재생결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이 거뭇거뭇한 것들이 전부 다 결절이에요. 이 재생결절이 생긴 것을 간경화를 하는데요. 보면 지글지글하게 보이기도 하고 몽글몽글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보이면 간경화이고, 간 표면이 우둘투둘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초음파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임상에서 섬유화 스캔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임상에서 섬유화 스캔은 조직 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간이 얼마나 딱딱한가를 보는 아프지 않은 검사예요. 비침습성 기술인데요. 기술을 이용한 것인데요. 초음파를 이용한 것입니다. 초음파 중에서 저주파를 이용을 합니다. 저주파를 이용을 해서 진동파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면 환자가 좀 느끼게 됩니다. 그 진동을. 그러면서 간내를 지나가는 그 초음파 속도를 이제 구하는 것이 섬유화 스캔을 이용을 해서 탄성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섬유화 스캔을 하는 것인데요. 겨드랑이 있죠. 앞쪽, 뒤쪽, 중간 있겠죠. 중간 겨드랑이 라인을 쭉 내려와서 이쪽에 보면 흉골이 있습니다. 그 뼈 있는 부위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 섬유화 스캔의 프로브를 대고 여기서 저주파, 진동파를 보내가지고 진행하는 초음파의 속도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요. 간은 좀 두부처럼 약간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음파가 빨리 가지 못합니다. 정상 간은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섬유화가 많아서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초음파를 보내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리 가게 되면 섬유화가 많은 것이니까 더 많으면 이제 간경화가 되겠죠. 그래서 간경화는 대개 11점 이상을 말하고요. 13점 이상이면 거의 확실하고요. 5.5까지는 되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0번을 검사해서 미디안 값, 중앙 값이 이분은 4.9가 나와서 간이 건강한 것입니다. 섬유화 조직에서 간암이 생기기 때문에 섬유화 스캔의 점수가 높다 그러면은 좀 걱정을 해야죠. 간경변에 가까운 점수이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간 경화가 있다 그러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진단을 내려놓고 얼마 있으면 복수차고 황달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식도 정맥류 출혈로 응급실 중환자실에 많이 오셨었어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졌죠. 그 이유는 바로 의학의 발전 덕분입니다. 율리우스 시저가 로마 북쪽에 있는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고 이렇게 이제 로마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로마 원로원에서 무장 해제를 하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시저는 루비콘 강에서 고민하다가 그냥 무장 해제하지 않고 로마로 들어가서 쉽게 원로원을 정복해 버립니다. 원로원을 차지해 버리죠. 자, 이제는 간 경변은 예전처럼 루비콘 강을처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간 경변도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임상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만성 비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리어드의 조직학적 개선 효과를 본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간경화 환자의 조직학적 개선 연구,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비형 간염 또는 간경변이 있는 사람들을 숫자가 348명을 비리어드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전부 다 조직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조직 검사를 할 때 섬유화 정도를 1점부터 6점까지 나누게 되고요. 5.6점이 간경변입니다. 4점은 상당히 섬유화가 많은 간염 상태예요. 보면은 연두색은 뭐냐 그러면 5년 후에 간경화가 섬유화가 개선된 걸 말합니다. 노란 것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것은 나빠진 건데요. 최소한 비리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조직 검사가 개선되거나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질환이 진행하지 않거나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소견인 것입니다. 간경변도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5, 6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4점, 3점, 2점, 1점이 떨어지면서 96명, 5, 6점에 있었던 96명의 간경변증 환자들 중에 71명이 5년 후에 보니까 조직학적 검사로 더 이상 간경변이 아니었습니다. 즉 5년 동안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 검출되지 않으면 4사람 중에서 3사람은 노모시로시스, 더 이상 간경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암을 예방을 하는 것이고 질환의 진행이 없기 때문에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경변이 있다 해서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치료할 시기가 되었으면 꼭 치료해야 되고, 간경변은 바이러스 1만 나와도 보험도 되고 하니까 바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검사를 할 때는 바늘을 넣습니다. 그래서 바늘 구멍 속에 들어온 작은 간 조직이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염색을 해서 보면 이 빨간 것이 섬유화입니다. 그래서 치료 시작 전에는 이렇게 빨간 섬유화가 많은데 5년 후에는 빨간 섬유화가 거의 안 보이죠. 환자 A가 그렇고 환자 B도 보면은 빨간 섬유화가 많은데 1년째 많이 줄어들고 5년째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직학적 개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형 간염, 이제 간경변이 있다 하더라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약을 잘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금방 보여드렸던 그 연구를 결론을 보면은 치료 시작 시점에서 조직 검사를 다 하고 5년째 또 조직 검사를 해서 보니까 전체 환자 대상에서 섬유화가 개선되거나 진행하지 않는 경우, 옛날 같으면 비형 간염이나 간경변 다 진행했거든요. 진행하지 않거나 오히려 좋아져 버린 경우가 96%입니다. 그리고 따로 간경변이 있는 사람만을 가지고 보면은 5년 동안 비리어드를 사용하면 4명 중에 3명은 더 이상 간경변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전이 바로 질환의 진행을 막고 간암을 막는 그 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리어드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보였다면 배물리드는 어떠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비리어드 배물리드는 길리어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약입니다. 그래서 비리어드의 신장 독성과 뼈 독성을 개선하는 약이 배물리드죠. 두 약의 비교 연구를 하였습니다. 여기도 치료 대상은 이양원 양성,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를 치료한다고 했었죠. 그 환자군을 대상으로 해서 한 군은 배물리드, 한 군은 비리어드를 사용을 하고 8년 동안 보았습니다. 비리어드는 2년 또는 3년만 사용하다가
전부 다 배멀리드로 받고 있기 때문에 배멀리드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연구에서는 다 보지 않고 강경변 환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시작 시점에서 강경변이 있었던 환자 중에 배멀리드를 사용했던 사람이 8년 후에는요 28%만 강경변으로 남아있고 72%는 더 이상 강경변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 내지 3년 동안 비료들을 쓰다가 5 내지 6년을 배멀리드를 사용한 군, 그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71%가 더 이상 강경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70%에서 배멀리드를 사용해서 보면은 여기는 5년이 아니라 8년입니다. 8년 후에 70%가 더 이상 강경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 검사로 한 것이 아니고요. 파이브로 테스트라고 하는 피 검사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조직 검사는 상당히 침습적이어서 좀 부담스러운 검사죠. 그래서 이번에는 파이브로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미 비례대각을 증명했기 때문에 혈액 검사로서 그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강경변 좋아지는 병이 되었죠. 강경변 예전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했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안 되지요. 그렇지만 더 이상 질환이 진행하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고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자꾸 물어보시는 것은 초음파를 할 때 강경변이 좋아진다는데 왜 똑같냐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꿀이 있다면 꿀을 이렇게 엎어놓으면 꿀이 다 빠지죠. 그렇지만 원래 꿀이 있었던 그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벌집의 형태는 남아있기 때문에 초음파는 이렇게 초음파를 보내서 만나는 것들에 대한 그것을 초음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친 그 소견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나쁜 조직들이 빠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간암을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조직 검사로서 이미 그것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비례드 연구를 설명하면 5년 동안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4명 중에 3명은 더 이상 강경변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질환이 더 진행해서 강경변 환자가 비대상성 강경변이 된다거나 또는 간암이 생긴다는 것을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 한 60% 정도 간암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만성비형간염의 진단과 치료 일부로 5가지 소제목으로 나누어서 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5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것이죠. 길동무님께서 올린 질문이네요. 비형간염은 항체가 있는 사람에게도 전염되나요? 비형간염 항체가 있으면 전염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면 항체가 생기잖아요. 항체라고 하는 것이 중화항체인데요. 비형간염 걸리지 않습니다. 비형간염 환자의 혈액이 어떻게 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비형간염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별사탕님, 검진에서 비형간염 항체가 약 양성 46으로 1회 추가 접종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46이면 약 양성이라 할까요? 10 이상이면 양성입니다. 그래서 항체가 있습니다. 추가 접종, 글쎄요, 저는 하라고 안 할 것 같습니다. 용인곰돌이님, 앞으로 이양원 항체 검사가 없어질까요? DNA로만 약을 시작한다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형간염을 치료할 때 말씀드린 대로 DNA가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40세 이상부터서 간암이 증가를 하잖아요. 30세 이상이고 바이러스 양이 2000 단위,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인터내셔널 유닛에 5로 곱하면 카피입니다. 그러니까 10,000 카피 이상이면 그냥 약을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간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최근에 나온 중국 가이드라인, 유럽 간학회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도 전부 다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간 기능 검사 이양원 이항체로 약의 치료 시점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용인 곰돌이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승현리님, 문신이나 수혈로 인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던데 아닌가요? 지금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수혈하는 경우는 혈액원에서 철저하게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문신은 이제 일회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문신이나 침, 다른 사람 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감염이 되었지만 되지 않고요. 목욕탕에서 전부 다 손톱깎이 같은 거 없어졌잖아요. 다른 사람의 혈액이 내게 들어올 만한 일이 현재는 없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맞을 때는 B형 간염도 C형 간염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엔젤님, B형 감염은 혈액을 통해서만 감염되나요? 가족이 있다고 함께 식사하고 하는 건 괜찮나요? 물론입니다. 혈액을 통해서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전혀 전염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서 신생아 예방접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30세 이상은 거의 대부분 항체가 있습니다. 항체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B형 간염이 있는 사람의 피를 잘못해서 수혈한다 하더라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체가 있으면 전혀 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혈액을 통한 감염 경로가 현재는 없어졌고요. 호응하고 특히나 이제 식사후 이런 것은 전혀 감염 경로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피검사 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초음파하는 게 맞나요? 같이 해봐야 하나요? B형 간염이 있으면 다 같이 합니다. 피검사를 통해서 치료해야 할 시점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치료할 시점인지 볼 수 있고요. 초음파를 하는 것은 간암을 보기 위한 것인데요. 물론 이제 간경변도 진단할 수가 있고 간 외에 다른 장기도 볼 수 있고 간이 안 좋은 비장이 커지죠.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해서 피검사하고 초음파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또 하나는 간염이 아닌 지방간으로 인한 간경변도 치료하면 조직학적 개선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지방간의 원인이 만약에 알코올에 의한 지방간이라고 하면 금주하면 틀림없이 좋아지고요. 어느 정도 진행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만에 의한 지방간, 그러니까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 이것도 마찬가지죠. 체중을 감량하게 되면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간경변도 호전이 오는데 이미 간경변도 단계가 있어요. 근데 너무 심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비대상성 간경변 임상적으로 이러면 개선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성 B형 간염 저는 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꼭 우리나라 보험 기준에 따라서 치료할 시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약들은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를 없애고요. 그다음에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기지 않고 약제 안전성 때문에 치료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약값 자체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커피 한 잔 값이 안 됩니다.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원하면 보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치료하는 것이 길게 보면은 질환의 진행을 막는데요. 앞으로 C형 간염 완책이 나오듯이 B형 간염 약도 완책이 나올 것입니다. 계속 먹는 건 아니고 앞으로 완책이 나올 때까지 간이 나빠지지 않도록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